그 많은 부동산 책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다행히 전국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놀랍게도 2,0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전화기가 비싸고 어려울 때는 아예 전화기가 없다가 업그레이드된 지금 현재 위성폰이나 아이폰 같은 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자꾸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 얘기하는 놈은 일단은 부동산에 진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현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잘났다고 뭔가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자꾸 일본은 우리보다 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모델이 왜 집을 자꾸 금덩어리 마냥 똑같은 상품을 얘기하냐고. 10년 전 상품과 지금 상품이 같냐고. 이 무식쟁이들아.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각산을 먹었어요. 먹어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캑캑거리는 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많이들 출산율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무슨 다른 얘기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산율에 대해서 일단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이 어떻고 생산 기반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인구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 머슴이나 노예로 보고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득권에서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서. 왜 아이를 더 낳아야 되나요?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은 인구가 줄어서 국가가 망할 것 같아서. 참네. 아유. 자, 기미독립선언문에 그 연설문에 3천만 동포라고 했어요. 3천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 안 됐어요. 그것도 4.4.5 입해서 3천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한만 5천만이 넘어요. 즉 2배가 인구가 늘었어요. 2차 세계대전하고 6.25라는 어떤 전쟁을 겪고서도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늘었고, 전 세계 인구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80억인가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인구 50억이 많다라고 했어요. 인구 50억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해마다 전 세계 인구가 1억씩 늘은 것 같아요. 1억씩. 대한민국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 4천만이었어요. 4천만인데 1,000만이 늘었어요. 서울시 인구만큼 늘었어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출산율이 적으니까 더 오래 살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렇지만 평균 기대 수명이 일단은 지금 80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물론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90, 100세까지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인구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동안 인구가 좀 마이너스 돼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슬슬 다시 또 더 나면 돼. 가임 여성이 줄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늘어난다니까요. 금방. 여건이 되면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든 상태에서 살면 안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산업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그거는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인구가 많았을 때, 출산율이 많았을 때 그것으로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해. 그러면 당장 어린이들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출산율이 높아져야겠죠. 애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지.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공급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은 아니잖아요.
말이 좀 비유가 그랬는데 참 목이 또 이렇게 간질간질하냐. 그래서 너무 출산율 가지고 오버하는데 참 산업 구조 자체를 출산율을 설명할 때 뭐냐면 20세기에 맞는 산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산 노동 인구가. 그러면 노동을 안 하면 되지. 예? 누구를 위해서 생산 노동 인구를 증가시켜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어? 아니, 더 여유롭게 사람들이 살면 예? 더 넓은 땅에서 삐좁아 죽겠는데 예? 이게 그리고 출산율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이대로 가면 몇 년 후가 되면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왜? 80년대, 70년대 우리 차범근 아우, 아, 아니 이게 언제 때 광고냐고요. 예?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예? 이런 광고 찍고서 본인은 하나만 낳았어요? 셋인가 낳았죠 이분. 아씨. 예? 아, 애 낳지 말라고 지랄 떨다가 이제 와서 또 이제 애 낳으래. 예? 그때 예? 이때 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자꾸 나면 이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어? 나중에 감당 못 한다. 어? 그 논리였잖아요. 어? 어. 예전에는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학교 저기 뭐야 애들 수업료 고등학교나 뭐 이런 학교 근로자들 수업료나 이런 것도 그 둘까지만 줬어요. 두 명만. 세 명한테는 안 줬어요. 혜택을. 어떠한 그 회사나 뭐나 이런 복지 지원이나 그때는 뭐 그런 게 많지도 않았지만 예. 이게 이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논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자, 출산율이 아우. 출산율이 줄어들면 자, 우리 상상해 보세요. 기존에 그 많았던 예식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그 많았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닫고 있죠. 다 지금 닫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문제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보다, 일본보다,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지금 출산율 감소율이. 1위지만 전 세계에도 지금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출산율을 물론 뭐 늘려야 되는 국가도 있지만 줄여야 되는 전체 우리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어?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러한 출산율이 줄어듦 속에서 이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흔할 때는 사람으로 했죠. 뭐하러 기계를 만들어 사람이 하는 게 더 싼데 그 기계 유지하는 거보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고도화된 예? 기계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산화 많이 시키고 AI 이용하고 음? 그 많은 톨게이트에 일하던 아줌마들 줄어들었지만 예? 하이패스로 그 인력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점점 인구 줄어드는 대신에 어? 그러면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는 예? 꼭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예?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하면 되지. 예? 가치 없는 노동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벗어나는 사회로 간다는 거죠. 주택수가 예? 부족하다? 아니 집 팔아먹자고 애 더 나라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지금 봐봐요. 1가구 1주택이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이 주택을 뭐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 콘도도 구매하고, 예? 지방에 집도 구매하고, 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에 맞춰서 더 집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다양한 형태로. 올해 아마 2024년도에 무진장 이야기 할 거예요. 출산율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가 실질적으로 출산되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예. 이걸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자,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지금 어떠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출산하면 뭐 금리 지원해준다, 뭐 해준다, 막 그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걸 반대로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높았으면 그런 지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네? 보다 더. 좀 너무들 뭔가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잣대 기준으로 미래를 아이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저희 집 아이들 다 컸지만 지금 태어난 애들이 출산율이 적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굉장한 혜택 속에서 크잖아요. 네? 더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시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미래에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어떤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려면 얘네들의 인구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고 우리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AI 시대인데 점점 산업화되고 더 인간다운 일을 하면서 더 여유로운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더 금전적으로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예?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저는 인도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가 그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가 보면 그 공장들 일하는 거 보면 사람이 다 그 쇠를 갖다가 뭐 두드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다 만들어내고 해요. 왜 거기다가는 로봇이라든지 어떠한 장비 같은 고가의 장비들을 들여서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왜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다 기계화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다 사람이 다 일일이 할까요? 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죠? 우리 광산이나 이런 데 일하는 친구들 보면 계속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계값보다 사람값이 싸서 그래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응?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돼야 돼요? 기계나 AI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거잖아요. 자체가. 우리는 21세기의 미래 사회를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으면 각종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네? 인간을 멸시하고 네? 사람을 노예처럼 산업 현장에 일을 해서 그걸 생산을 기반으로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들 나 오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왜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인건비가 싼 곳에서 만드는 자동차 공장들이 회사들이 독일이나 일본, 한국에서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왜 경쟁력을 못 갖춰요? 걔네들 인건비가 싼데. 자동차에서 이게 지금 얘가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자동차 생산에서 조립
질문 잘해야 되는데 차지하는 인건비가 몇 프로 안 돼요. 어? 뭐지? 생산 공정만 나오고 뭐 가만히 있어봐.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너무 질문이 자, 이게 지금 20%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0%가 안 돼요. 예. 다 나머지가 뭐예요? 차값에 개발비란 말이에요. 개발비고 설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컴퓨터나 뭐나 이런 걸 다루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거나 혼다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일본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데 걔네들이 싼 동남아에서 만드는 그 오토바이보다 일본에서 만든 오토바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장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로보트로 용접하는 기계가 뭐 한 대에 얼마라더라? 1억 5천인가? 그런데 이 로보트는 뭐예요? 360을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생산량만 있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봉 5천만 원짜리 사람을 써서 이 로봇의 생산량을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간다는 거죠. 즉 생산량만 많다라고 하면 로봇을 쓰는 게 낫지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이게. 그럼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로봇을 세팅하는 관리하는 업무 감독관이죠. 감독관하고 또 뭐예요? 그 상품을 만드는 개발자 역할을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모 세대들은 돈도 있고 사람이 많아. 아이들은 적어. 이제 나오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네들을 더 고급 인력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적인 부분이나 얘네들의 어떠한 그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인구가 줄지 않고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에서 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어떠한 그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거에 그 1000년이 넘도록 그 이 아시아를 지배하던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어떤 그런 그 지배 구조 그리고 사상적인 개념을 벗어난 예? 발전한 형태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픔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일제 치하 그리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기득권들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전반 시설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농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니 맨날 땅 가진 양반들이 돈 가진 양반들이 농사나 짓고 자기네들은 정자에서 놀고 이런 거나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했어야 돼. 새로운 밥벌이를. 그래서 우리가 공업화도 시작됐고 또 막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장 가서 일할 데가 없으니 뭐 또 다른 새로운 산업 찾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시작했고 저희 때는 그죠? 이제 한류 문화가 X세대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데 X세대가 그 지금 한류 문화를 만드는 어떤 그 변화의 시점. 그죠? 기존 세대와 달라요라고 하고 외치고 나온 게 저희 X세대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문제지
이것을 막을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 정책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애를 더 낳아라? 이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애를 낳을만 하면 낳지만 해도 나요. 전쟁 중에도 애는 낳아. 왜? 애를 낳는 것이 내가 생존하기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생존 가능성이. 그런 기근 속에 위험함 속에서 왜? 어? 나는 다 망가졌지만 새로운 아이가 새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환경이 척박하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출산율이 높아져요. 왜? 나는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데 내 자식은 새로 시작해서 적응해보라 이거지. 예? 그게 더 내가 새로운 걸 배워서 적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새로 처음에 시작해서 다시 그 사회의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게 본능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니까 더 낫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나빠도. 환경이 좋으면 안 나요. 우리나라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예? 아니 놀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자잖아. 부잣집에 애 많이 낳는 경우 봤어요? 별로 없다니까. 예? 가난한 집에 애를 많이 낳아요. 그게 확률상 이 가난을 벗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단순히 노동력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저도 아직 출산할 수는 있어요. 집사람이 허락만 하면 당연한 거다. 이걸 갖다가 마치 요즘 애들은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뭐지 싸가지가 없어서. MZ세대들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싸가지는 386 세대가 제일 없었어.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본인들 젊었을 때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우리나라에 그때는 진짜 갓 쓰고 그죠? 예. 쪽머리 하고 할머니들 예? 한복 입고 진짜 서울역 가면 그런 분들이 다녔어요. 개화기 때 모습이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다고. 예? 그런 노인들 다녔을 때 386들 어떻게 했어요? 기차 안에서 기타 치고 자기네들 떠들고 놀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거기서 여자들 희롱하고 담배 피고 우리 선배들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왜? 대장이었거든. 군대에서랑 똑같아요. 왜 병장들이 별로 없고 병장들이 삐리삐리해. 그럼 상병이 설친다니까.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전쟁에 우리 첫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망가졌다고. 배운 것도 없이 몸으로만 떼어가지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 풍요 속에서 그 막 이제 좀 나아지는 상황에서 386 세대들이 뭐예요? 기고만장이었지. 어디 가서든 자기가 대장이었고 정치권도 그렇고 본인들이 20대 30대 나왔을 때는 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X세대 저희 세대나 저희 밑에 세대들이 하니까 어린 놈들이 말이야 싸가지 없게 꼭 싸가지 없던 애들이 그죠? 밑에 애들 보고 싸가지 없다고 그래. 자 보세요. 인구를 갖다가 왜 지금 이런 공포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고 뭐하냐. 여기서 지금 밥벌이를 생각하는 애들이 그죠?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이유로 각종 뭐도 해야 된다 뭐 하자 막 이지랄 하잖아. 그 정책이 진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냐고. 지들 예산 따먹기 위한 정책이고 사회적 분위기로 자기네들 관련된 이권을 위한 거지. 그리고 그런 공포 속에서 사람들한테 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줄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90년대 말까지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가 있었다고. 차가 2대면 그 다음 두 번째 차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차 하나 경차 하나까지는 봐줄게. 경차는 중과 대상에 빼줄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차가 많아요 적어요. 90년대 말보다. 지금이 차가 더 많아. 그때는 한 집에 차가 2대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한 사람이 2대야. 그것도 부족해서 렌트하고 차를 모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보다 지금 주차 공간이 더 적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적어도 한 집에 차 한 대씩 되게끔 해놨잖아요. 예전에 골목집이든 뭐든 주차장이 없을 때 갑자기 차가 늘어나면서 골목 꽉 막혔었죠. 도로가 몇 시간 막힌다고요? 아이고. 예전에 TV에서 차 막히는 거 보는 게 일이었잖아. 저 미친놈들 뭐 이렇게 차가 많냐고 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하루에 가요? 하루에 못 가는 경우도 생겼다니까. 가다가 도로에서 진짜 제사상 펴놓고 뭐 제사 지낸다고 그런 건 뭐 TV에서 나오고 중계방송하고 이랬다니까. 그냥 행사했다. 차가 지금 도로에 차가 없어요. 지금 차가 좀 막힌다고.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 시내에 지하철이 잘 되어 있고 피곤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돈 있으면 서울 시내 돌아다닐 때 차가 더 편하고 더 빠르고 차 끌고 다닐만 해요. 예전에 서울 시내 와 내가 다마스 가지고 남산 2호 터널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몇 시간 있는데 여름에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그 다마스라는 그 조그마한 봉고 같은 차 있잖아요. 그 에어컨 아이고.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출퇴근 시간 막힌다? 출퇴근 시간도 안 막히는 데가 어딨어. 그것도 막힌다고 지금 더 계산하고 있잖아요. 차는 더 늘어나고 있고. 차 많다는 얘기 안 하잖아. 아무도. 예전에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차 10년 타기 운동. 요즘 차 10년 타는 거 바보지. 아니 중고차로 팔아도 차값 많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싼데 뭘 고쳐서 타. 우리가 자꾸 지금 이 출산율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어떤 정책을 피는 걸 잘 봐야 돼요. 저게 과연 진짜 올바른 해법인가. 아이들이 애들 키우면 열이 많이 나죠. 놀래지. 부모 입장에서. 열이 많고 놀라고 그러면. 막 온도가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그런데 해열제를 먹이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해열제를 먹일 때 되게 주의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해열제 먹일 때. 안 먹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물론 먹여야 되지만 왜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돼요. 내가 체온이 올라가면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활동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 차원에서 체온을 올리는데 그 체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퍼지죠. 참 제가 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모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3연작. 모작과 연작은 또 다르죠. 그것도 알았어요. 2모작나 3모작은 모작은 내가 벼를 심고 벼를 베고 나서 마늘을 심고 마늘을 가을에 심어요. 마늘을 심고 봄 되면 마늘을 캐내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작물을 해를 바꿔가면서 심는 것을 모작이라고 하고 내가 벼를 심었는데 다시 이쪽에서 또 모내기를 해. 벼를 또 심어. 벼가 우리가 그 5월 달 말에 심어서 한 5개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한 120일 정도 키우면 1년 크는 게 아니니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4개월 정도면 심고 뭐하고 심고 하면 3연장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3연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헤르당, 1헤르당 생산량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3연작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쌀 수확량이. 뭐야 이거. 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 애 적게 낳아서. 그죠? 그 집안에서 두 부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당수, 고모까지, 시집안간 고모까지, 얘한테 밀어주면 되지. 유학도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제 2의 3의 BTS 만들고, 얘 하나가, 노동자가 돼서 최저임금에 허덕이지 않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왜 인구에 집착을 해? 3번을 심지만, 동남아에선 3번을 심지만, 뭐가 문제냐면, 자, 총량이란 말이에요. 햇빛은 더 많지만, 거름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땅에서 있는 걸음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3번을 빼먹으니 그러면 3번을 빼먹을 때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똑같은 비료량을 줬을 때. 동남아도 날씨가 360일 똑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작물이라는 게 날씨가 기복이 좀 있어야 얘네들이 뿌리 내릴 때, 꽃 필 때, 열매 맺을 때마다 사실은 날씨가 조금씩 바뀌어줘야 얘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상의, 최대의 양을 생산하는데, 1년 동안, 1년 동안 벼가 자라는 것 뿐이지, 예? 최상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년 중에 딱 한 번 심지만 봄에 풀들이 별로 없을 때 심어서 풀들이 날 때 좀 매주고 그 물을 거기다 가두잖아요. 예. 논에다 왜 물을 대요? 벼에다. 풀 나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그거. 밭에다가도 벼가 커요. 근데 풀이 원체 많이 나면 벼가 얘가 못 크기 때문에 예? 싹 물로 갖다가 풀을 다 그냥 저기 가두는 거지. 그럼 가을에 바람 불고 햇빛 청정하고 적당한 추위 그래야 곡식이 딱 햇빛도 많이 받고 알곡이 잘 지겠죠? 자,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최적의 날씨에 맞춰서 모를 심고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벼가 큰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3번을 키우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도 날씨가 좀 추워지고 따뜻한데 그러면 가을인데 겨울이 안 춥다고 해서 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겨울이 됐을 때 동남아의 한겨울이 됐을 때 거기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한참 성장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일조량이 적으니까. 겨울은 다 일조량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일조량이 제일 좋을 때 크게 만들잖아. 그러면 얘가 크면 다 그게 알맹이로 안 가고 뭘로 가요? 다 잎사귀로 간다고. 응? 알맹이로 안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일해야 돼. 더 자주 심어야 되고 3배나 더 일해야 돼. 거긴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벼를 심잖아요. 벼에 대한 해충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벼 심었다 마늘 심었다 그러면 벼에 있는 해충은 마늘 심으면 얘네들이 힘을 못 써. 그리고 겨울이야. 그죠? 왜 무식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총 생산량이나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왜 사람 머리수로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인도야? 중국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애가 적으니까 노인네들이 증조하라 할머니가 보고 저희 집 아이 태어났을 때 할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둘째까지 태어났을 때 전 너무 그게 좋았어요. 할머님이 이제 9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 만지지도 못하게요 증조 할머니가 손자 손녀 예? 거의 뭐 할머니만한 애를 할머니가 업고 다니고 아들 녀석이 키가 컸거든 태어날 때부터 예? 딸아이한테 저희 어머님이 이놈의 가시라 했다가 혼났다니까요. 저희 할머니한테 증조 할머니가 우리 애기 씨한테 무슨 말을 쌍말하냐고 얼마나 좋아. 할머님이 증조 할머니 육아해주고 시어머니가 살림해주고 며느리 하는 거 없어. 예, 저희 집사람은 그때 군복무를 했죠. 군복무를. 예. 아니 생각해봐요. 왜 0.7명? 괜찮다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0.7명 나도 괜찮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 대한민국 땅의 적정 숫자의 그 인구 비율이 되고 쭉 되면 좀씩 더 나면 돼. 예? 인구 좀 팍 줄어도. 지금 현재 인구의 반 줄어도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가서 사람들이 무슨 화산이 터져서 전쟁 바이러스 그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기계나 이런 걸 한번 만들면 또 오래 쓰고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주택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빈집 생기면 오래된 집은 없애고 또 새 집을 줘야지. 왜 집을 여러분들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집이 많아서 그거 아니야.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그 빈집은 뭐예요? 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예, 사용기한만 남았는데 그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집을 지금도 연탄불 때는 게 익숙하고 지금도 집 앞에다 화분하고 뭐하고 만약 이런 게 익숙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초가집은 그죠? 예전에 초가집이나 이런 집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 옮겼어요. 나무가 그 기둥이 다 우리 한옥 보면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여기 집이 무너졌어. 내가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흙집이니까 나무만 추려. 얼마나 잘 말랐어요. 그죠? 그 잘 말른 나무를 추려. 부서진 건 어차피 또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무를 싣고 옆 동네로 가. 거기서 새로 져. 예? 지금은 그렇게 못 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언더스탠딩 거기 나와 있는 그 젊은 친구 보고서 참 이 친구도 이제 바닥에 보이는구나. 그 왜 그 이 기자 2%.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데이터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집들은 오래 가는데 이딴 소리예요. 유럽의 집들이 왜 오래 가겠어요? 걔네들은 식민지를 건설할 때 지은 집들이에요. 그런 로마나 뭐 이런 프랑스나 뭐나 다 그런 도시가 형성되고 다 이런 게 뭐야? 세계 최강을 날릴 때예요. 그죠? 네, 노예들 데려다가 막 짓고 세계에서 어떠한 그 식민지를 통해서 착취한 어떤 그런 걸로 그렇게 번드르하게 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린 그런 집이 아니야. 예? 그런데 걔네들이 그 집을 왜 유지하고 있어요? 걔네들 그 당시에 산업 자체를 그 당시에 그 산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같은 분위기로 살고 있잖아. 예? 그 당시에도 본인들은 차 끌고 다녔어. 예? 거기에 맞춰서 차고를 져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차고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 봅시다. 60년대, 70년대 이미 마이카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차가 넘쳐났다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졌어요? 그렇게 졌잖아. 예? 내 집에 차고가 있고, 예? 마트 가서 장 보고, 싱크대가 있고, 에어컨 있고, 이런 집에서 60년대, 70년대 살았고, 지금 뭐예요? 그 집에. 신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옛날 TV에 있었던 자리에 지금 삼성 TV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차가 없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니 뭐니 차 없이 다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차가 없는 시대에 집을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차가 있는 사회야. 당연히 새로 줘야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예? 우리가 1차 산업 농업국가에서 예? 공업국가로 갔다가 어? 경공업이었다가 중공업이었다가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이제는 한류 문화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예? 돈을 벌고 생활하고 하는 습관이 바뀌고 있잖아. 우리가 연료도 봐봐요. 걔네들은 미국은 뭐야? 100년 전에도 석유 썼어. 100년 전에도 걔네들은 전기를 썼다고요.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가는 집이 있었다니까. 저희 동네에. 예? 학교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였다니까. 집에 전기 들어오나? 어? 뭔 그 집을 갖다 100년을 쓰란 말이야. 미친놈들이지. 그러면서 마치 우리 인간성이 우리는 새로운 거 좋아해서 아니야. 먹고 살만하면 우리도 새로운 거 싫다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왜 자꾸 집을 때려 부시고 왜 새로 줘? 안 맞으니까. 투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그 현상을, 그 현상을 제대로 보고, 어? 투기는 하면 안 돼? 주식 왜 하는데? 투기가 범죄? 예? 우리는 범죄와 투기를 구분해야 돼. 예? 돈 벌 생각이 없는 놈들이 항상 뭐야, 뒤에다 뒷담화 까는 게 저 새끼 저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어? 남 돈 버는 거 배 아파서. 어? 쥐도 하지. 예? 쥐잖아. 예? 왜? 자, 내가 이 출산율을, 내 집사람하고 이야기도 참, 내가 집사람하고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출산율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딱 동감한다니까. 예? 저희는 왜 안 낳냐? 일단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셋째를 낳았을 거예요.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뭐 둘이 사랑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 사람이
아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이게 맞은 것도 있고 생활 자체나 성격이나 그리고 저도 글쎄요, 애기 보는 거에 대해서 막 애달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컸으니까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아들 녀석도 한 번씩 쥐어박을 만큼 덩치가 되니까 이제 좀, 야, 지금 이제 좀 저기지. 둘 다 애완동물 막 이렇게 껴안고 뭐 이쁘다 뭐하다 막 이런 거 싫어해. 예, 그냥 의무감에 난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그냥 생기가 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난 거예요. 야, 전문가랍시고 지들이 프랑스 가서 영국 가서 미국 가서 살아봤어요? 이렇게 살아봤다 치자. 어? 그렇게 좋아? 100년 된 집이? 어? 진짜로?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생활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집 구조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부시고 새로 져야 되는 거야. 리모델링은 뭔 개나발 리모델링이야.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리모델링을 하지. 어? 초가집에다가 연탄불 놓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 예? 그럼 초가집에다 기름 보이러 놓으려고 해봐. 못 놓는다니까. 예? 바닥 깔고 그것도 새로 짓는 게 낫다니까. 씨. 어? 초가집에서 살아봤어? 아, 나 참네 진짜 씨. 에? 신석기 유물관에 가면 낯설지 않다니까. 그런 돌도끼나 뭐 이런 게 신석기 때 그 쓰던 게 시골에서 썼다니까. 에? 다 무조건 뭐 쇠로 된 것만 썼는 줄 알아. 안 그렇다니까. 예, 너무 그 좀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이 마치 전문가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구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장에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그죠? 새로운 세대들이 인구가 많아 봐요. 저 노인네들이 지들이 대장 노릇 하려고 한다니까. 어? 인구가 없으니까 지금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저 노인네들이 계속 오래 살면서 내 말 들으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니까.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연금 깎더라도 애들 출산에 예산 쓰작하고 뭔가 조금 지금 바뀌는 거지. 저 노인네들 말 믿고 만약에 우리가 출산율 늘어봐. 지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그죠? 이건 극히 정상이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히 정상이고 이 정상을 우리는 X세대 저희 나이 때 X세대가 깨야 돼. 우리가 새로운 거 열지 못해. 우린 깨야 돼.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내 며느리한테 그러한 유산 제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어머니하고 내가 제사는 지겠지만 내가 제사는 지내겠지만 시어머니 있고 내가 제사를 지내왔으니 그런데 내 며느리한테는 제사를 안 물려주고 내가 끊는 거지. 시어머니는 내가 제사 짓는데 당신 돌아가시면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며느라 난 제사 안 지닌다. 그게 맞는 거 아니? 에? 뭐 상방오륜을 얘기를 왜 해? 에? 이잖아. 우리 X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니까. 지금 X세대들을 보고 아이 싸가지 없다 막 이러면서 386들이 그 밑에 애들 애기들 우리가 보기엔 애기들 데리고 노인네들이 할아버지들이 자꾸 걔네들 꼬시려고 그래. 줄여야 됩니다. 인구 많아요 너무 지금.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인구가 느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또 산업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지 않으면 기존의 산업들과 기득권들이 바뀌질 않아. 지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옛날처럼 인구가 늘었다고 해봐요. 지금 나이 먹고 지금 꼰대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긴 한데 그 일제시대 때 교육의 잔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한다니까. 정년퇴직 안 한다니까. 자기 자리가 있고 할만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왜 노인네들 교사들이 명퇴를 왜 하는데요? 힘드니까 하는 거라고. 젊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젊은 애를 뽑아? 교사를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급격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먹어서도 옛날에는 그 나이 되면 다 할머니 선생님 돼가지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교감이나 하고
교장이나 하고 부장이나 하면서. 부장은 왜 부장했겠어요? 지금 부장 집사람이 지금 학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 부장 안 하라고. 예? 일거리가 안 줄어드니까 계속. 예?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만 고생하고 나이 먹으면 일거리가 줄어드는데 지금 일거리가 왜 안 줄어들어요? 젊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빨리 집에 보낸다니까. 예? 인구가 지금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옛날 방식의 그 기득권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은 위기예요. 그죠? 젊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요? 이제 새로운 걸 하잖아. 예?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왜 힘들어요? 예? 아니 왜 변화가 어렵냐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 예? 더 부자로 살면 되지. 인구가 줄어들고. 땅값이 떨어질까봐.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땅값 오른다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부동산은 일본하고 같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요즘 늘긴 해요. 늘긴 하는데 저처럼 정확하게 10년 전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나 내가 묻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는 소득이 일본보다 적었다라고 해서 다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10년 후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똥 사는 소리 하고 있네. 같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예? 아프리카 가도 지금 아이폰 쓴다니까 걔네들도. 하나도 걔네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한국에 와서 돈이 생기면 갑자기 뭐 신석기인이 청동기인이 뭐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타임 그 루프상.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일본 지진 나왔잖아요. 일본 지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왜 일본 안 갔겠어? 일본이 그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니까. 예? 인구가 일본이 몇 번 인구가 늘어나요? 그죠? 일본 본토 땅은 되게 넓지만 인구가 되게 적었어요. 적었었던 이유가 뭐야? 한반도보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 산악지대고. 그런데 농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바로 안 들어가냐 일본으로. 초창기의 기술 가지고는 일본 가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농사기술이. 그런데 이게 한반도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일본도 이제 이 정도면 해볼 만해 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어떤 문화가 대륙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한반도로.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북방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북방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대마도 그 섬인데 왜 안 넘어갔겠어요? 척박해. 환경이 안 좋아. 안 좋은데 나중에 우리 문화가 일본 애들이 나중에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처음에 들어온 문화 가지고는 일본 가서 답이 없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걔네들이 바닥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아이폰이 들어갈 때 걔네들이 옛날 애플 컴퓨터 만지다가 무슨 아이폰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기 이런 거 만지다가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기가 비싸고 어려울 때는 아예 전화기가 없다가 업그레이드된 지금 현재 위성폰이나 아이폰 같은 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자꾸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식한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 얘기하는 놈은 일단은 부동산에 진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현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잘났다고 뭔가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자꾸 일본은 우리보다 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3,000m 넘는 산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나만이 없잖아. 3,000m 넘는 산이. 2,000m 넘는 산도 없는데 얘네들은 대만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되게 산악지대예요. 되게 산악지대고 어떻게 옛날부터 지진이 많았어요. 산 자체가. 그리고 산에 막혀서 교통이 안 좋아. 얘네들은 산이 막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2배가 돼 있지만 집단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단화가. 통일왕족처럼 우리 조선처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이게 컴퓨터로 얘기하면 집적 회로라고. 집적 회로.
CPU가 크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어떤 거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효율성이라고, 효율성. 예? 그게 우리 땅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 이 한반도가. 이걸 제가 10년 전에 제 책에 다 써놨어. 예? 10년 전에 그딴 소리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우리는 효율성이 높은 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계절도 그래서 굉장한 강점이에요. 사계절이 가지는 강점. 예?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니까. 이게 사계절이. 또 하나, 옷이 잘 팔리잖아요. 예? 옷이. 예? 사계절 날려면 옷이 잘 팔리잖아요. 요즘은 좀 저기 돼 있지만. 예. 자, 일본이 부동산 값이 일본이 우리보다 부자인데 이제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지금 개인당 소득은 이미 우리가 앞섰고 과거에 부자였다 해도 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본 도쿄라든지 뭐 이런 쪽은 예전에 그런 어떠한 그 우리 뭐 부동산 버블 시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기 시장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똑같은 걸로 대입시켜서 이렇게 폭락할 것이다. 제가 지금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전쟁 끝나고 나서 전국 모두에 있는 부동산이 그죠? 같이 뛰었어. 같이 한 번에 뻥 뛰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게 갑자기 다 10억이래. 예? 전 국민이. 그러다가 갑자기 5억이래. 갑자기 5억이 아니라 다시 1억이 됐어. 예? 난리가 난 거지. 예? 빚이 됐고. 근데 우리는 자 10년을 봅시다. 10년을. 10년에 우리나라 주택에서 신규로 분양받은 사람이 10%가 안 돼. 예?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집값에서 90%인 사람들은 집값이 5억이었다가 10억이 됐어도 본인은 5억 주고 산 거 아니야. 어? 빚 없이. 그리고 이미 빚 내서 샀다 거의 대부분 빚을 갚은 상태라고. 이게. 예? 그랬다가 10억이 됐다가 다시 5억으로 10년 전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들 어떤 상태예요? 좀 아쉬운 거지.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 원까지 해줬어. 그래서 안 쓰고 있었어. 이자도 비싸고.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갑자기 2,000만 원까지 빼주네? 이자도 싸고? 어씨 그러면 차나 바꿔볼까? 현금으로 주고 사면 깎아준다니까? 이렇게 해서 빚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낸 사람도 있잖아. 너 어떻게든 그렇게 쓴 거야? 그거는. 에? 갑자기 투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10% 신규로 분양된 집들만 가격이랑 거품이 그렇게 많이 생겼냐? 아니라니까. 여기 또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의 집과 지금의 집은 뭐가 달라요? 모델이 다르잖아요. 모델이. 왜 집을 자꾸 금덩어리 마냥 똑같은 상품으로 얘기하냐고. 10년 전 상품과 지금 상품이 같냐고. 이 무식쟁이들아. 어? 전문가랍시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사용기한과 유통기한이 다르다니까. 하고, 에? 주택가구수 이야기하고 집이 넘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집이 왜 부족한지. 우리 여자분들 딱 하는 얘기 있잖아. 집에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지. 집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거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어? 그러고 자꾸 국민들을 투기라고 얘기해. 그거 아니라니까. 물론 투기하는 사람이 있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망하고 몇 명 안 된다니까. 그걸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위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의 위기, 저출산이 뭐니? 이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건설회사한테 왔고 얘네들한테 돈을 PF 자금을 대준 이금융권에서 왔고 그리고 사실은 더 쫄딱 망한 애들이 누구야? 에? 금리가 싸다고 자기 돈놀이 하겠다고 일반인들 상대로 그리고 이런 PF 자금 가기 전에 브릿지론 그리고 처음에 기획 단계 때 그때 돈 이자 놀이 했던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직격탄을 받은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줄었어. 집값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어차피 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주택연금? 아니 덜 받으면 되지. 서울은 어차피 떨어져봤자 10억까지는 똑같아. 20억이나 10억이나. 그리고 과거서부터 집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뭐가 있었겠어요? 직장이 있는 사람이잖아. 수입이 있는 사람이잖아.
예? 아이들이 뭐니 확률적으로 더 안정적인 형태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주가 떨어진 3, 40대 이제 그 신혼인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 월급 좀 모아가지고 주가에다가 넣어서 마이너스 통장 넣어가지고 해서 주가 떨어져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 20대 애들 비트코인 해가지고 쪽박 찬 경우하고 다르다니까. 예? 주택값은 내가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뭐 그냥 살면 되지. 안 올라서? 그럼 뭐야? 빚진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빚을 많이 져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파산하면 돼.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애들 파산하면 되잖아. 노예로 끌고 가지 않잖아 빚졌다고. 그럼 다 망하면 뭐야? 정부에서 지원금 주잖아. 오히려 내가 빚 내느니 그냥 파산해버리고 이혼하잖아. 지원금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자고요. 정확하게. 자, 출산율 저하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근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을 주냐? 21세기의 변화를 재촉하는 영향을 준다고. 이거는 자 어느 순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은 기억하셔야 돼. 이게 누가 말한 거냐? 제가 빨리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출산율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의 변태, 탈피, 우리 껍질을 벗는 그 변태 과정이라는 거지. 애벌레가 변태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애벌레로 사는 거야. 계속. 주변에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큰 애벌레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장가를 못 가. 그리고 큰 애벌레는 좋은 먹잇감이 되죠. 그렇잖아요. 곤충이 변태하기 위해서 꽃게 같은 경우도 뭐야? 걔네들도 보면 우리 그 꽃게 같은 거 이렇게 밤에 해루질 잡으러 가면 꽃게를 잡았는데 살이 애들이 연하죠. 막 그런 거 라면에 넣고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저 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꽃게 그 껍질 딱딱딱한 거 갖다가 라면 넣고 끓여 먹으면 못 먹어. 얘네들이 밤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껍질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 그죠? 벗었고 알맹이만 쏙 빠져나가서 다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위험에 취약하지. 단단한 껍질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건 뭐냐? 빨리 지금 저 386 세대들이 우리 세대까지 포함해서 빨리 노인네들 빨리 기득권을 왜 기존의 기득권이 뭐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다 위아래 구조잖아요. 위아래 이 상하 구조잖아. 나이 먹은 사람, 돈도 월급도 나이 먹은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재산도 갖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법권이니 뭐니 권력을 지금 다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X세대들이 들이박아뒀어. 우리가 싸가지 없는 놈이 돼도 본인들은 더 싸가지 없었다니까 과거에. 우리가 들이받아서 같이 농객이 돼서 우리가 멸시를 해줘야 없어져야 우리 밑에 세대들이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1인당 집 서너 채씩 가지고 차 서너 대씩 가지고 얼마 좋은 사회야. 한 사람이 왜 집 한 채를 살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차도 여러 대 입맛대로 타잖아요 요즘은. 내가 그냥 소장용 아끼는 차, 내가 놀러 갈 때 쓰는 차, 내가 출퇴근할 때 쓰는 차. 그 이유가 뭐예요? 풍요롭잖아요. 차에 대해서 중과세 때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큰 차에다 세금 많이 때리고 지금은 차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소나타 타느냐 그랜저 타느냐에 따라서 한 달 월급이 1년에 한 달 월급이 차이가 났다니까. 세금이 거기다가 내가 차가 두 대라고 중과세를 때리니까 어떻게 차를 하나 없애고 사든지.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내가 입맛대로 차 타잖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니 별장도 한 채씩 가지고 오피스텔도 한 채 갖고 집도 하나 갖고 내 아내 사는 집, 내 애인 사는 집.
꼭 왜 우리가 1인 1주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내가 집이 여러 채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다른 생산적인 일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예전에는 오피스 우리 사무실 가서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요? 야, 집이 크고 저기 하면 다들 집에서 많이 작업하잖아요. 예? 여유롭게. 어?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래?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어? 택배가 다 갖다 주는데. 어? 왜 요즘 세운상가나 이런 게 왜 안 돼요? 이게 될 수 있겠어요? 예전엔 거기 가서 진짜 요만한 부품 하나 사려고 세운상가를 제가 대전에서 올라갔다니까. 서울까지 툭 하면. 지금 그럴 필요 있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 물어봐야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치면 다 나오잖아. 어? 또 세운상가 거기 왜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야. 저 양평이나 파주나 아까 저런 데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주문 오면 보내주면 되지. 어? 그 좁은 데서 말이야 막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왜 자꾸 그때 기준으로 그 상권이나 그 분위기가 죽는다고 해서 왜 자꾸 그걸 살려고 해. 예? 아쉽더라도 그 시대는 가는 거지. 어?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냐. 그러면서 진보라고 얘기를 해.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면 진보인가? 예?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 정확하게 좀 기억합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우리나라로서 기회예요. 또 다른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예?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에서 예? 이제는 인간성을 요구하는 산업. 머리를 쓰는 산업도 그거는 노동이에요. 그 AI가 하잖아. 예? 머리 좋은 거 암기 잘하는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어? 외국어면 내가 몇 개 국어예요? 그거 왜 필요한데? 응? 아니 이게 다 해주잖아 핸드폰이. 그거 왜 필요한데? 더 인간적이고 더 인간성의 매력이 있고 외모라든지 말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또 이런 거에서 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 인간성이 높은 사회, 인간성이 높은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이제 21세기의 사회라니까. 예? 서울대 애들이 갈 자리가 없다니까. 이제 서울대도 뭐해? 서울대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해? 말 잘하고, 그죠? 우리 김태희 마냥 이쁘고, 어? 머리 좋은 거? 김태희가 서울 법대 나온 거 아니잖아. 의대 나온 거 아니잖아. 그냥 서울대잖아, 그냥. 에? 서울대 중에서 조금, 공부하고 좀 조금 거리가 있는 학과잖아. 에? 근데 그냥 우리 좋아하잖아. 에? 암기를 잘하는, 그죠? 그거 의미 없어요, 이제. 예전에 컴퓨터는 뭐예요? 예전에 컴퓨터는 저장 용량 빵빵해야 돼. 그래도 1기가바이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0메가바이트도 안 되던 1메가바이트 디스켓 보고 내가 진짜 야 여기다 어떻게 다 채우지 이런 생각했다. 1메가바이트 그 디스켓.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프린터기? 야, 그 비싼 프린터기를 지금 프린터기 필요 없잖아. 내가 가서 거기서 뽑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주잖아. 네가 뽑아. 야, 내가 뽑으면 우피어드로 보내줘야 되잖아. 응? 네가 뽑아. 그냥 없어도 되잖아 프린터기. 에? 내가 CPU 성능이라든지 뭐라든지 내가 뛰어났어야 돼. 내가 지금은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지금 어떻게 작업해요? 우리 3D 모델링 같은 거 이런 거 작업할 때 에? 내가 그거 렌더링 한번 돌리자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자고 내 컴퓨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려면 억대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그냥 1,000원 줄게. 네 컴퓨터에서 좀 한번 시뮬레이션 좀 해줘.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예전에는 사람 하나가 그죠? 뛰어났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지금은 뭐야? 그게 아니라니까. 협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협업을. 나머지는 AI와 로봇 하잖아. 우리는 인간성 좋은 거, 우리 관계성, 거기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매력. 왜? 인간이 로봇이나 컴퓨터가 행복할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 우리가 행복한 거 고민하면 되잖아.
우리가 인간이 땀 흘려서 노동하는 걸 원했어요? 진짜? 어? 자꾸 그 노동당이나 뭐예요? 그 진보정의당 받고 노동 땀의 가치 그딴 소리 언제 한 거예요? 그게 산업화 때, 그죠? 일하는 사람들을 그루밍 시킨 거잖아요. 예?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 예? 그게 가치 있으면은 돈 많고 잘난 놈들이 노동하고 땀 좀 흘리지 왜 지들은 안 하고? 어? 지들은 술 마시고 문학 얘기하고 연극 보고 이러잖아. 어? 지들끼리 연애나 하고. 어? 노동자들은 땀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집에 가면 연애할 힘도 없고. 21세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앞당기는 일이고 지금 이제 그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라든지 뭐 사회적으로는 계속 그럴 거예요. 자, 저출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구가 줄므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얘네들을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봐야지. 무슨 우리가 뭐 씨발 다 뿅아리 새끼야. 애 낳으라고 하면 낳고 낳지 말라면 낳지 말고. 알아서들 한다니까.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의 가치니까.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이민 가면 되지. 대한민국 망하면 대한민국 사람 없으면 딴 데로 가면 되지. 꼭 우리가 뭐죠 대한민국에 말이야 저거 해야 돼. 이시방조국에 충성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 돼. 이민 가면 되지. 국적 바꾸면 되지. 능력이 없으니까 국적을 못 바꾸는 거지. 뭐 무슨 미쳤다고 뭐 여기서 뭐 국적을 갖다가 미국 시민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당신이 회사를 옮기면 연봉과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민족이 아니야? 아니면 말고. 글로벌 시대에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다 지들 권력과 지들의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거지. 조국을 위하여, 고향을 위하여. 왜? 왜? 국가와 나도 계약 관계란 거예요. 내가 왜 국가를 위하냐, 내 조국을 왜 위하냐, 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게 더 좋으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내 유전학적으로 내 가족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다라고 내가 느끼니까. 딴 데 가면 뭐 누가 받아줘? 다른 국가 가면? 내가 그런 가치 있는 희생을 왜 하겠어요? 희생을. 착해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내가 남들한테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오는 카타르시스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뭔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때 행복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밥을 왜 해줘? 힘들게. 그래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고생스러워서 내가 엄마 보러 안 가? 그럼 그 엄마가 행복할까? 내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감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인구. 더 줄어야 됩니다. 더 줄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들 아이들이 더 풍요롭게, 우리들 손자들이 풍요롭게 또 새로운 또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22세기 오죠. 22세기. 우리는 이제 22세기를 못 보겠지만 재수 없으면 봐요. 우리 아이들은 22세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21세기는 굉장히 산업화되고 인간보다 더 기계가 더 지배하고 더 고도로 자본화되고 이런 사회를 우리는 20세기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21세기를 오니 공부 잘한 놈보다 연예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20세기 때 봤던 기대했던 21세기 터미네이터 같은 뭐 그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22세기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인간은 노동으로서 땀을 벗어난 더 적은 숫자의 인간들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22세기에
펼쳐질 사회고 그렇게 가는 사회가 즉 그런 국가가 부러운 국가고 발전한 국가라. 우리는 지금 그 사회를 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인간이 많으면 인간의 가치는 떨어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 인간을 안 낳아 사람을 예? 왜 개새끼를 더 많이 키워? 인간의 값이 개새끼보다 가치 없으니까. 어? 동물보호법을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자기 동물을 그렇게 했겠다니까. 어? 사람은 죽이면서도 우리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반려인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 다 존중해요. 진짜로.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 인간보다 개가 더 소중한 사회가 왜 됐어요 지금?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가. 어? 그러니까 당연히 애 안 낳는 거지. 예? 그렇게 인간이 자꾸 줄어들어야 인간이 귀함을 알아야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우리 사회가 빨리 또 변화하고 바뀔 거 아니에요. 예? 더 앞선 사회로, 더 발전한 사회로. 예?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어? 중국 애들이, 인도 애들이, 미국 애들이, 야, 씨발 대한민국은 널널하니, 살만하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을 보면서 부러워해야지. 예?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생산성. 그놈의 국가 생산성은 예? 뭔 생산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예? 신규 주택은 안 줄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 신규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다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는데 사용기한이 남아서 있는 집들 때문에 우리가 주택수가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우리 사회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빠르게 집들이 21세기에 맞게 예, 바뀌는 거 필요하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